톡톡톡 내 안에 가장 예쁜 모습을 꺼내 보입니다. 그리곤 가장 멋들어진 옷도 꺼내 입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구애의 춤을 추듯 모두가 단장의 한창입니다. 빨강, 노랑, 때론 시큼한 냄새로 우리의 감각을 현혹시키죠. 높고 푸른 하늘 안에 시선 둘 곳이 많은 가을입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태어난 한 소년. 오늘도 당신의 정다운 눈길이 또 따스한 손짓이 닿길 바라며 맵시를 고쳐봅니다. 어때요? 오늘 좀 예쁜가요? 그럼 정다운 눈인사 나누며 김우석의 라디오 아파트 문 활짝 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이유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라디오 아파트 15번째 방송을 맡은 김우석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자우림의 샤이닝인데요. 제가 이 곡을 첫 곡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사와 달리 나중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계속 오늘과 같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가을 이제 막바지죠.
곧 있으면 겨울인데요. 가을은 즐기고 계신지, 겨울나기 준비는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많은 이야기들 라디오 아파트에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제가 나온 라디오 아파트, 짧게 설명드리자면 음악과 사연이 있는 보이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1시간,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 나누다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언뜻 여러분들에게 생일 때는 조금 특별한 방송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라디오 아파트에서 생일날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일이라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일 자축 방송이니만큼 제가 생일 케이크 먼저 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면은 전 안 들리지만 여러분들도 다 같이 노래를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 자, 하나요 불도? 아이고.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까? 아, 옆에 있구나. 위험하니까. 부러졌는데. 반대로 꼽은 게 있어요? 아, 제 마음은 2살이거든요. 네. 연기가 나는 방송이네. 네. 자, 이거 불면은 다 같이 여러분들 노래 전 안 들리지만 마음속으로 듣고 있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노래 부르고 부나? 상관이 없나? 네. 아, 노래 부르고 부는구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석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후. 아, 너무 뿌듯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 노래 부르고 이렇게 생일 케이크도 하고 하니까 기분이 좀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생일 자축 방송 김우석의 라디오 아파트 노래 한 곡 더 듣고 코너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곡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들었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장범준 선배님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듣고 올게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이번 코너 층간 사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사연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신청곡도 틀어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첫 사연 한번 빨리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성현아 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석디. 전 과학의 도시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석디랑 고향이 같아 너무 반가워요. 얼마 전 소보로에는 원래 팥이 들어있지 않아? 라는 말을 하셨죠. 역시 대전은 과학의 도시가 아닌 성심당의 도시네요. 하하하. 하지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전하면 뭡니까? 과학의 도시, 성심당, 그리고 하나이글스죠. 제가 석디의 팬임과 동시에 하나이글스의 팬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하나이글스 간판 선수 김태균 선수의 은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워 믿기지 않았죠. 김태균 선수는 하나이글스의 간판 선수거든요. 석디의 공감을 끌어내자면 엄청나게 레전드이신 가요계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그런 정도랄까요. 그래서 저는 내내 심란했습니다. 하나이글스 입덕 계기가 된 선수를 이제 타석에서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석디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좋아하는 선배, 존경하는 선배님,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갑작스런 이별을 선언해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응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오시면서 신청곡 하나이글스의 응원가 윤향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엉엉까지 해서 보내오셨네요. 첫 사연이 굉장히 이런 좋은 사연이네요. 들으면서도.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달라고 하셨던 게 가요계 선배님이 은퇴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저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저는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부러운 것 같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 되게 시작을 같이 했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 시간에서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게 너무 예쁜 것 같고, 그 예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성현아 님도 너무 예쁘신 분이실 것 같아요. 슬퍼하기보다는 저는 되게 부럽거든요. 그런 마음을 조금 아직까지도 그리고 평생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도 저한테도 조금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부럽습니다. 마음이 너무 예뻐요. 저도 그렇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경험이 그렇게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신 우리 성현아님 부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머지머지님, 닉네임이 머지머지네요. 머지. 네. 우석 오빠, 나랑 성심당 가서 소보루빵 먹을래? 그럼 난 행복할 듯. 좋죠. 근데 제가 거의 따뜻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서울에서 먹었어요. 사줘가지고. 민주님, 들으면서 내가 너무 대전 사람인 게 느껴졌어. 그쵸. 대전은 성심당의 도시죠. 시즈님, 야구 잘 모르지. 야구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거짓말을 못 하는데 야구 잘 몰라요. 야구 잘 모르는데 가서 본 적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러블리 짤랑님, 성심당 가봐야겠네. 김우성 나라세원님, 사연자 부럽다. 둠칫 두둠칫님,
대전하면 김우석이지. 아우 너무 감사한 말이네요. 대전하면 김우석이지. 이렇게 해서 댓글들까지 읽어봤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현아님 슬퍼하시기보다는 조금 그 예쁜 마음을 평생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경님입니다. 되게 어린 친구네요. 석디, 안녕하세요. 저는 중1 14살 니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갓 중학교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달라진 공부도 힘들었지만 제 고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올해 들어 엄마와의 갈등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들을 내뱉기도 하고 저를 챙겨주려는 엄마의 마음을 알면서도 차갑게 대하기도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유 없이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석디가 출연했던 드라마 속 현진이도 엄마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더 공감하며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요. 현진이 역을 맡았던 석디의 조언을 듣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석디 진짜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사실 그 시기가 나중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장 후회가 되고 되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뭔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은 마지막 문장에 저한테 석디 사랑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하는 것처럼 어머님한테 부끄럽겠지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사실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넘어가면서 적응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고 되게 모진 말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도 저도 나중 가서 물어보면 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연에 쓴 것처럼 그건 나의 진심이 아니었다. 난 엄마를 사랑한다. 뭔가 이렇게 욱해서 한 말들을 좀 주워 담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니까, 뭐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족이라서 품을 수 있지만 가족이라서 더 상처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말들을 너무 해놓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가서 어머님한테 사랑해 한마디 부끄럽겠지만 저도 잘 못하는데 하시는 건 어떤가요? 저도 이 방송이 끝나면은 생각난 김에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야겠네요. 그럼 중학교 적응하시나 힘드실 텐데 가족의 든든한 응원 그리고 제 응원 받으시면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경님 저도 사랑해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소중해님 14살 귀엽다. 키키키키. 김수연님 우석이 중학생 목소리 낸 거야? 약간 그랬죠. 약간 중학생 목소리 냈거든요. 더 과하게 하려다가 좀 참았어. 케이님 그때 후회 많이 하죠. 그쵸.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니까. 짤랑단님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쵸. 살구랑님 우석이는 사춘기 때 어땠어?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하듯이 그래도 저는 최대한 혼자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끔씩 이렇게 모진 말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후회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의 사춘기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따봉 우성아 고마워님 우석이 중딩 때 비대칭 머리였잖아. 잊으세요. 김우석 코 동굴님 나 방금 태어났어. 응애. 되게 천재시네요. 네. 사춘기도 안 오실 듯. 반드시 오는 행복 우성님. 석디는 어떤 아들인가요? 효자. 효자. 효자라는 말 되게 평생 듣고 싶은 말이면서도 스스로 정의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나중 가서 돌이켜 봤을 때 아무리 잘한 아들, 딸이 있다고 해도 나는 이 정도면 부모님한테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저를 효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고 싶기는 합니다.
김우석 코양이님, 난 20대여도 엄마랑 싸워. 우성님은 최근에 싸운 적이 있나요? 저는 싸운 적 없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싸우는 일은 많이 없는 것 같고 20대여도 근데 많이들 싸우죠. 네, 아직 뭐 취준도 해야 되고 많은 힘든 스트레스들이 있으니까 꿈을 향해 제일 많이 쫓고 있을 때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준킴이라는 분이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석디. 전 석디 덕분에 얼마 전 새로운 경험을 해서 사연 써봅니다. 얼마 전이었죠. 석디가 출연했던 낚시 프로그램을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낚시를 하러 가기로 결심했고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10시간짜리 낚시배를 말이죠. 와우. 다시 생각해도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렇게 패기 넘치게 예약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올라탄 낚시배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놀랍지 않게도 그 사람들 중 제 또래라곤 저랑 친구뿐이었죠. 아저씨들 틈에 섞인 전 대선배님들 사이에 홀로 있던 석디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석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10시간 낚시를 했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집에 물고기를 가져가려고 아이스박스까지 사서 갔는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뭐 사실 수확이 있긴 해요. 불가사리 하나에 해초 2개요. 하하하. 붕어 20마리를 잡은 석디에 대한 존경심이 마구 생기며 앞으로 석디를 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를 굉장히 많이 놀리셨나 보네요. 네, 물론 그것 외에도 배운 게 많은 경험이었어요. 13시간 낚시를 했다는 석디의 인내심에 대한 놀라움, 또 낚시를 하지 말라던 주변 얘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날 같이 낚시를 갔던 친구는 저랑 석디를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석디 무죄, 나 유죄. 맞죠? 그래도 덕분에 재밌는 특별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 좋은 추억 만들 수 있게 해준 석디, 이번 생일 정말 축하합니다. 신청곡은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된 빈지노의 아쿠아맨을 신청해 주셨네요. 와우, 10시간 낚시배. 저는 근데 앉아서 했기 때문에 저보다 낚시배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저는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 그 시간 굉장히 생각보다 금방 흘러갔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편집이 됐나요? 팬들한테 추천을 하냐고 물어봤을 때 추천 안 한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재밌었으나 팬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다시 낚시를 간다면은 저는 근데 혼자 하기 딱 좋은 스포츠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잘 모르니까 도와줄 친구나 좀 아시는 선배님이랑 해서 가서 좀 바다나 이렇게 물 보면서 좀 생각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다시 가보고 싶네요. 또 낚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터에서 했었으니까 바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바다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은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니야 연대기님 10시간 낚시배 와우. 따봉 우성아 고마워님 낚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석이가 그쵸. 희림님 결단력 대단하다. 나는 낚시 안 해야지. 우석이 말 잘 들을 거야. 10시간 같이 낚시 가준 친구분에게 잘해주세요. 휴니님 우석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절대 못함. 디지니 다지니님 낚시를 한 야냐가 있었다니요. 와인님 낚시도 하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는 답변이긴 하겠지만 전 낚시도 해보고 싶습니다. 전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전 재밌었고 다시 한다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나님 낚시해본 적 없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뭐 체력 소모가 힘든 스포츠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막 활동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무난하게 잘 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리턴님 요즘 낚시 카페 있는데 더 재밌어요. 낚시 카페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가보고 후기 한번 꼭 여러분들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곡 가운데 한 곡 듣고요. 사연 더 읽어볼 건데 제가 고른 곡은 빈지노의 아쿠아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디션 때 랩을 봤는데 이걸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청곡 리스트를 보고 새삼 추억이 떠올랐던 노래라서 한번 저도 다시 듣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그런 곡입니다. 윤양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 못 틀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면 아쿠아맨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eah, it's your man. 24, 26, girl. Yeah, my life like a fish. Damn. 어항 속에 갇힌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화는 날 헷갈리게 하지. 너의 미모와 옷 입는 스타일로 밀어보았을 때 너의 여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무척 험하고 또 아득해. I wanna be your boyfriend, I wanna be 생선. 허나 너에게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선 그저 so cool 한척 하는 게 최선. 임을 알기에 I said have a good time. 그날 밤 업데이트된 너의 페이북에 담벼락에 여전히 물고기들이 hot hot. 당연히 나도 그중 나 하루 종일 너란 바다 속을 항해하는 나는 아쿠아맨.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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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여장은 너무 깜깜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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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가끔씩 엉뚱한 시간에 넌 내가 어딘지 묻지. 어리긴 네 마음이지라는 본심을 속이며 차분하게 말했지. 지금 심상치 않은 징조 심장은 보다 신속. 혹시 모를 그 만남이 꿈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든 Let's bring it on girl. 통장 잔고는 가까스로 위기 모면 입으로 또 이미 정했어 목걸이는 chrome hearts. But you said 그런 거 아니고 Please don't call me no more. Oh no. 하루 종일 너란 바다 속을 항해하는 나는 아쿠아맨.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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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여장은 너무 깜깜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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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슴은 회처럼 조각이 났지. You don't give a shit about my broken hear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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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딱 잘라 말했지 손톱깎이 같이. Boy,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stupid hear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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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너란 바다 속을 항해하는 나는 아쿠아맨. Hey, hey,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여장은 너무 깜깜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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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같아 잊지 마라.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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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층간 사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계속 랩해주세요, 랩해줘, 힙합 고양이 랩 듣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좀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사연, 약간 랩과 관련된 그런 사연인데요. 사연 기대해 주시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전유리님 사연인데요. 석디,
먼저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힙합만 듣고 래퍼들만 좋아했는데 어느 날 김우석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제 인생은 김우석으로 가득 차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요즘은 늘 듣던 힙합 노래도 마다하고 석디 노래만 듣고 있는데요. 예전 힙합 듣던 데를 떠올리며 석디의 생일 선물로 랩 가사를 써주셨다고 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석디, 제가 쓴 랩 가사로 랩해 주세요. 네. 한번 랩해 보겠습니다. Go. Go. 네 이름은 김우석. 네 팬카페는 만석. 네 눈은 마치 보석. 얼굴은 미남의 정석. 매력 가까수석. 내 심장의 자석. 채워줘 내 마음 구석구석. 깔아줘 여기 멍석. 여기가 나의 묘석. 세워줘 나의 비석. 뿌뿌뿌뿌. 네. 네, 신청곡은 제가 자주 들었던 로꼬의 가마 신청합니다. 그 로꼬 선배님의 가마 들으시면서 랩은 이렇게 쓰셨네요. 좀 다른 느낌의 랩을 써주셨는데 다음에 한번 원곡자 분이 랩도 한번 같이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한번 라임이 장난 아니네요.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네 팬카페는 만석. 되게 생각지 못했던 라임이었고요. 여기가 나의 묘석, 그다음 나의 비석, 그리고 멍석까지 해서 이 세 개의 라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유리님이 보내주신 대로 랩 가사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완전 귀여운님, 랩하면 힙합석이지. 새벽님, 우와 힙합필이 완전 충만한 우석이. 랑이아트 우석아 생일 축하해님, 라임 보소. 커피는 티오피님, 와 석으로 라인 맞췄다, 찢었다. 뽀시래기님, 쇼미 당장 나가야겠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방송은 쇼미더머니가 아닙니다. 네. 나비아님, 사연 보내신 분 천재. 만석, 자석, 묘석, 비석, 멍석. 요. 네. 선물 마음에 든다. 김우석 정수리 냐냐님. 김우석 정수리 냐냐요? 나비솔레님, 김우석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와우. 우사삭 바사삭님, 사연 보고 몇 분 연습했어? 연습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프리스타일로 해야 진정한 MC이기 때문에 제 MC 본능을 깨워서 여러분들에게 즉석에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감동받으셨나 보네요. 우성님이 즐겨 듣는 힙합 노래가 있다면 저는 일단 힙합 보컬 장르 노래는 일단 다 좋아하고요. 랩을 듣는 거를 말씀해 주시자면은 빈지노 좋아하고요. 랩 약간 그런 좀 랩들 좋아합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랩 가사 능력을 키우기 위해 추천할 노래. 사실 근데 랩 가사는 솔직한 마음 그리고 약간 진실된 약간 경험 약간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저에 대한 마음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가사를 쓰셨고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서 네, 뭐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게 없네요. 제가 이런 멍석, 비석, 묘석 뭐 다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바탕 네 이렇게 훑고 지나갔고요. MC 우석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밤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석디 안녕하세요. 먼저 25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지방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병실 면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해 많이 우울해하세요. 며칠 전만 해도 한 할아버지 생신이셨어요. 그날 유독 우울해하시고 식사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으로 쟁여둔 초코파이를 꺼냈죠. 초코파이를 최대한 높이 쌓고 초는 없지만 케이크 흉내를 내 생일 노래도 다 같이 불렀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실은 저도 지방에 살고 있어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석디 실물 보러 팬미팅에 너무 가고 싶거든요. 우리 만날 날 곧 오겠죠? 그럼 헤이지의 밤하늘에 저 별처럼 신청합니다. 밤밤님의 훈훈한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웃음 짓게 되는, 미소 띠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고요. 생일에 혼자 병실에서 보낸다. 사실 괜찮다고 다독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옆에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밤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진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생일의 의미를 많이 두는 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더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면회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할아버님께서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반반님의 따뜻한 마음이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면 반밤님은 제 팬미팅에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도 물론 팬미팅도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 리얼리티도 하고 있는데 좀 활동적인 리얼리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언박싱 3 네. 그리고 이제 오프에서 여러분들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공연도 하고 싶고요. 이렇게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원봉 들고 팬미팅 가고 싶어요. 우석이가 답잘랑님. 그러게요. 저도 응원봉 들고 있는 우리 아냐들 보고 싶네요. 아이스커피님, 같이 생일 파티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같이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생일 파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야냐님, 콘서트요. 콘서트도 너무 좋죠. 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네요. 사랑아 따따이님, 공방 가고 싶어. 공방이 그 뭐 가죽 공방 이런 게 아니고 공개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팬분들의 응원과 함께 무대를 해보고 싶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물론 그 함성을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함성들이지만 이렇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기억이 안 나네요. 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은가요? 음반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듯 하네. 후석곰님, 난 해외여행 가고 싶어. 갱님, 전국 투어요? 전국 투어. 오. 우서가 사랑해님, 우서가 팬싸 꼭 했으면 좋겠어. 저도 팬싸 이제 항상 이렇게 요즘 영상 통화로만 팬싸를 했었는데 대면 팬싸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물론 영상 팬싸도 좋지만 대면 팬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김우성 나라새우자님, 외국에 계신 엄마 보러 가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겠다. 얼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완화가 되어서 우리 김우성 나라새우자님도 어머님 보러 무사히 해외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리나님, 우석이 해외 투어 따라다닐래. 너무 즐겁겠는데요. 제 해외 투어 따라와 주시면.
자, 그러면은 아픈 분들 모두 쾌차하시고 또 우리 밤밤님처럼 전국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연, 마지막 사연인데요. 어느덧 이 사연은 손글씨로 써서 보내오셨길래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굉장한 이 노력이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석디님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 시작한 외국 니아예요. 그래서 문법이나 맞춤법을 틀릴 수도 있어요. 먼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연은요, 바로 석디를 입덕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도 번역기 없이 저 스스로 쓴 거예요. 와, 잘한다. 석디의 소식이나 정보를 보려고 본격적으로 한국어 독학을 시작했어요. 한국인 니아 친구들도 생기고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엄청 행복한 일이죠? 저걸 활동 때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팬싸 응모하면서 사인 CD 당첨했어요. 네. 석디한테 부탁하는데 석디가 시험 화이팅 사랑해요 라고 써주셨어. 힘을 많이 받고 이제 시험도 잘 끝났어요. 감시합니다, 석디님. 저를 감시하고 계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석디한테 하고 싶은 말은 멀린 곳에서도 저처럼 석디 때문에 힘을 받고 열심히 살고도 열심히 응원하는 니아들도 많아요. 석디를 좋아하면서 항상 너무너무 행복해요. 인생을 응원할게요.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건강 잘 챙기고 오래오래 보자. 그리고 신청곡은 1집 내 차의 곡 심포니예요. 앞으로 심포니 라이브 무대도 완전 기대해요. 진심을 담은 편지니까 당첨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석디 화이팅. 라디오 아파트 화이팅. 제가 써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 맞춤법이 약간 다른 게 우리 니아 분의 굉장히 마음이 저한테도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그대로 한번 읽어봤거든요. 너무 뿌듯하네요. 일단 저를 감시 중에 계시고 그리고 또 차의 국이 계시대요. 저는 차의 국이 위협국이거든요. 우리 니아분의 최애 국은 뭔지 궁금하네요.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편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하루빨리 해외에서 우리 니아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영어나 다른 외국어로 팬분들과 이 정도 수준의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데? 엄청 노력하신 게 느껴지고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우리 니아분에게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청곡은 1집 내 차의 곡 심포니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신청곡까지 합쳐 3곡 가운데 한 곡을 골라 들려드릴 건데 댓글 먼저 읽고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즈님, 송글씨, 와우, 별님, 외국니아 덜덜덜 멋져. 하케이쿠님, 나 한국인인데 나보다 잘 쓰시네. 케이쿠라고 하셨네요. 네. 혜수님, 외국니아님 독학 성공하셨네. 큐티키키니님, 귀여우시네. 따뽀따보님, 김우석 덕분에 한국도 알려줘서 너무 좋은데? 네. 쪼꼬비님, 신청국에 밥 말아 먹읍시다. 그거 아주 그냥 밥도둑이겠는데요? 신청국에 밥 말아 먹으면은 아주 밥도둑이겠는데.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신청곡 이제 로꼬의 가마, 혜시의 밤하늘의 저 별처럼 김우석의 심포니 중에서 한 곡을 골라야 되는데 저는 오늘은 이 사연들이 되게 코로나와 관련된 사연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헤이즈의 밤하늘의 저 별처럼 이라는 노래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전 세계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밝게 빛날 수 있는,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청곡 헤이지의 밤하늘의 저 별처럼.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로 와서 쏟아지네. 밤하늘의 저 별처럼 고요해져 버린 이 시간엔 널 그리워하는 일로 밤을 새. 비 오는 소리도 괜히 쓸쓸해. 너와 같이 있던 여기에 네가 없으니까.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로 와서 쏟아지네. 밤하늘의 저 별처럼. 나의 이 마음은 담아 시를 써도 표현할 수 없어 깊은 마음인걸.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난 아무 말도 못했어. 안녕이란 그 말이 결국 다였나 봐. 처음 너를 만난 그 모든 순간이 쉬지 않고 생각나. 나에게로 와서 쏟아지네. 밤하늘의 저 별처럼. 눈 감아 생각해보면 참 좋았었는데. 신호등의 빨간불이 너의 마음 같아. 널 잊어야 하는데. 파도처럼 내게 밀려드는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모든 날 너의 목소리가 들려오네. 깨어나면 꿈이겠지만 보랏빛의 하늘색은 외로워. 너도 지금 보고 있을까? 고여있는 빗물 속에 내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 없이는 안 되나 봐. 알립니다. 오늘 입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반상회를 개최하오니 입주민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석입니다 하고 댓글창에 귀엽게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반상회 안건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안건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뭘 입으면 좋을까? 약간 그런 우리들의 패션이나 추위나 따뜻함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안건입니다. 간절기라고 하죠. 계절이 끝나고 다른 계절이 시작될 지금 이때 가장 옷을 입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낮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요. 요즘 여러분들의 패션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얘기 나눠보고 안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반상회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주로 근데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는 두꺼운 가디건을 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두꺼운 가디건을 되게 많이 입는 것 같고 아니면은 니트 종류들도 많이 입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있다면은 슬리퍼를 되게 많이 신는데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는 슬리퍼를 신을 때도 이제 양말에 좀 신죠. 추우니까 챙겨서 가는 것 같습니다. 트렌치코트 이솔님께서 저도 최근에 트렌치코트를 입었어요. 찌르님 가을은 역시 코트지. 그건 맞아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또 안 입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입고 가도 어차피 준비해 주신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에 그 코트 입고 간 날이 아쉽더라고요. 아까워요 뭔가 내가 이쁘게 입고 간 날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 나는. 따따님 목폴라의 후드티 진짜 예뻐요. 예쁘죠. 내 장래희망 우석이 볼살님 후리스가 최고죠. 되게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계시네요. 코트는 약간 멋과 그래도 따뜻함을 중요시하는 분들이고 후리스나 목폴라의 후드티는 편의성도 되게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옷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터님 가디건 입고 있는데 점심은 덥고 저녁엔 춥더라고요. 그쵸 요즘 날씨가 좀 그래요. 킹따따님 하복 교복 위에 후드 집업이요. 와우 아직 하복 입나요? 굉장히 오래 입으시네요. 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이 착장은 제가 이제 출근할 때 입었던 착장인데 근데 이때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2020 촬영 때였는데 사복이고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가디건을 입어서 더웠던 것 같은데 나 왜 입고 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네 최근에 찍었던 은성이와 같이 나왔던 메모리즈의 뮤비 일상이죠. 아마 니트였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비하인드가 있다면은 저는 그래도 편의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안에가 되게 따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복으로 저걸 입으라 한다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뭐 방송에 예쁘게 나왔으니까 만족합니다. 다음 착장은 이번에는 아까는 현진이의 연기하러 가는 우석이의 모습이었다면은 이거는 현진이 복장이죠. 현진이 복장인데 약간 그냥 뭐 현진이에요. 네. 현진이가 가디건을 입어도 좀 이렇게 헐렁한 티에 입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살린 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 최근이라 이것도 이제 라디오 할 때 입었던 의상인 것 같은데 이 가디건은 되게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고 좀 따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거는 사복으로도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가디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디건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니트랑 역시 제가 코트는 좀 아깝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트님, 김우석 공항 패션 보고 싶다. 공항 패션 때는 이제 코트를 입을 것 같아요. 집에 코트가 되게 많은데 입고 싶은데 입고 나갈 데가 없어서 공항 패션 때 꼭 코트 입고 싶습니다. 마리아님, 우석이는 뭘 입어도 이뻐.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네, 따뜻해 보여. 아, 그 옷 이뻤어. 오늘도 내일도 짤랑님. 오늘 우석 씨 내복 입은 겁니까?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내복이 아니고 셔츠예요, 여러분들. 네. 저는 괜찮은데 우리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상처 받으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패션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죠. 네, 감기 안 걸리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오늘 반상에는 뭐 특별한 결과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입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저에겐 충분히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이의 한숨.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일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정말 수고했어요. 네, 댓글 읽으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다들 마무리인 줄 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직 코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배우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시청자 김우석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바로 시청 모드입니다. 제가 오늘 시청 모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영화 플립입니다. 뭐 유명한 작품이라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노래도 흘러나오네요. 많으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로 옆집에 사는 소녀 줄리와 소녀 브라이스의 이야기인데요. 줄리가 7살 때 새로 이사 온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해 거의 6년간 열심히 애정 표현을 하죠. 그 브라이스의 그윽한 눈에 반했다고 해요. 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를 부담스러워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서로 오해를 빚는 일이 생기면서 화가 난 줄리가 브라이스를 전처럼 대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오히려 브라이스가 줄리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두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이 귀엽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까요? 전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그 그윽한 눈을 보고 완벽한 눈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줄리가 브라이스에게 반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브라이스를 임에도 불구하고 부분보다 전체가 빛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해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부분보다 전체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스며들었던 적입니다. 극중 브라이스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줄리에게 빠져들거든요. 그런 말 아시나요,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런 말처럼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꼭 뭐 사랑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음식 취향이나 노래 취향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바뀌거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다면은 한번 올려주시면은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뀐 취향, 저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붕어빵을 먹을 때 슈크림보다는 팥이 더 좋게 됐고요. 약간 뷰에 대한 감동이 좀 적었던 사람인데 요즘 조금 풍경이나 이렇게 좀 맑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것도 스며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도 되게 나도 모르게 그런 뷰에 스며들었나 봐요. 지진님, 플립 너무 재밌어. 5번 봄. 모든 날님, 나도 석디에게 그렇게 반했어. 되게 저한테 스며들으셨군요. 우성러브 우성님, 우석이랑 남주랑 비슷함. 츤데레. 저는 남주가 츤데레였나? 그 친구가? 되게 좀 그랬나? 네. 김우석 바보님, 그거 완전 김우석이잖아. 정신 차려보니까 김우석 사랑하고 있음. 김우석 보고 내 심장 팝핀 추는 중. 그럼 나도 이제 밥 먹어야지. 여러분들 그렇죠. 상대방에 의해서 스며드는 것도 스며드는 것의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취향이 많이 바뀌고 그랬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려운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장럭키님, 우석이 때문에 닭발 먹게 됐어. 그렇죠. 시작은 저 때문이었으나 여러분들도 지금 손가락으로 배달앱을 키우고 계신다면은 그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스며드신 거지. 죽을 때까지 사랑해님, 나 원래 김치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약간 그런 거에 이제 매력이죠. 그런 음식들, 발효식품들의 매력이죠. 부성나냐님,
요즘 세련된 국악에 스며든. 너무 멋있겠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되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면서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스며드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내 자신이 자연스레 이렇게 누군가에게 스며들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스스로 느끼는 게 많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지 않나. 모모님, 가랑비 아니고 소나기 김우석. 와우. 소나기에 옷 젖는 줄 모르시면은 조금 둔감하신 것 같은데. 해피니스님, 하긴 나도 모르게 친구들 말투 따라할 때 신기해. 그쵸? 친구들 말투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짤랑이 미송뽀냐, 이거 어떻게 읽죠? 짤랑이 미송뽀냐. 짤랑이 미송뽀냐. 나도 우석이 때문에 파에 빠졌어. 그쵸? 파 이런 거 향이 강한 식품들이 되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나님, 민초 극혐이었는데 김우석 덕분에 좋아짐. 민초 맛있죠. 리터님, 힙합 우석에 스며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힙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리터님. 다 알고 있어요. 힙합. 네. 자,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또 하고 싶었던 또 다른 이야기는 화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플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줄리와 브라이스가 함께 마당에 나무를 심으면서 화해하는 장면인데요. 나무를 심으며 화해를 한다. 뭔가 독특하면서 귀여운 화해 방법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와 다퉜을 때 아니면 서로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화해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봤던 화해 방식, 뭐 성공담도 좋고 실패담도 좋습니다. 화해라는 거는 누군가와 관계를 진전하려는 노력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노력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최고의 화해 방법, 일단 뭔가 싸운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솔직히 말하고 이해하면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은 화해하는데 저는 누군가가 그렇게 다가와 준다면은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뭐 화해라는 게 뭐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의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고의 화해 방법이 아닌가 싶고, 최악의 방법은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모르고 얘가 왜 화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흘러가는 화해랄까? 그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화해할 거면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화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응 시읒 이응님, 술 마시면 화해 바로 됨. 약간 저도 고향 친구들이랑 싸우면은 술 마시면 화해 바로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지원님, 동생이랑 싸웠는데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이것도 스며들었네요, 동생이. 후석하트 은비님, 솔직하게 말해야 화해가 되는 것 같아. 맞죠? 제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모든 날 살림, 같이 재밌는 거 보면 금방 풀리지. 이청윤님, 친구랑 오해로 싸워서 10달간 냉전하다 최근 화해했어요. 축하드려요. 10달. 되게 긴 시간 동안 냉전이었네요. 이토록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화해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따따님, 친구와 게임하다 화해했어. 보통 게임하면 싸우는데. 짤랑우석이님, 화해하는 방법은 대화지. 그쵸?
대화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정민님, 김우석이랑 싸우고 화해하고 싶다. 들어오던가. 죄송해요. 방금 싸우고 화해하셨습니다. 우리 정민님, 제가 소원 이뤄드린 거예요.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저랑 얘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곡 노을의 함께입니다. 이 노래 듣고 끝인사 하러 올게요. 노을의 함께. 우리 기억 속에 늘 아픔이 묻어 있었지. 무엇이 너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 주는 그대로 받아야만 했던 날들, 그럴수록 사랑을 내세웠지. 우리 힘들지만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걷고 있었다는 것, 그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는 없지. 복잡한 세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 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름밤은 익어가기 좋고 겨울밤은 깊어지기 좋다. 봄밤은 취하기 좋고 가을밤은 오릇해지기 좋다. 당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엇이 익어가고 깊어지는지, 취하고 오릇해지는지 묻는다면 무엇이든이라 답하겠다. 사랑, 미움, 한숨, 그리움, 희망, 불행. 진부하게 거론되지만 원래 그 의미가 무거운 말들은 밤에 한층 더 무거워진다. 박연준의 모월모일에서 한 구절 가져와 봤습니다. 사랑, 미움, 한숨, 그리움, 희망, 불행. 무엇이었는지는 각자 다르겠죠. 하지만 오늘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 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 모두가 함께 익어가고 깊어지고 또 서로에게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오롯해진 것 같고요. 오롯한 여러분을 만나 더없이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한 하루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과 마지막 곡처럼 함께 할 수 있어서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건데요. 제 생일을 저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바로 여기 라디오 아파트에서.